여름방학이니까 시리즈별로 작품들 정리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빙의자의 소설 속 이야기, 소설 속 엑스트라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쓴 아카데미물 소설 속 엑스트라로 빙의된 김하진. 그날 엑스트라답게 아무런 비중이 없어 소설 주인공의 큐브 시상식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친구의 부름과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주인공,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소설 세계에 적응해 갔습니다. 큐브에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자 그에게 택배가 왔는데요. 택배 속 물건의 정체는 바로 원래 세계에서 썼던 그의 노트북이었죠. 주인공이 노트북을 열자 소설 세계의 동기화가 됐는데 다양한 능력치가 생기고 원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능력창이 보이게 됐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소설의 흐름에 개입하여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행운을 극한으로 올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능력치 포인트를 남기던 주인공은 큐브에서 자신이 쓸 무기를 고르게 됐죠. 남들은 효율이 좋은 무기를 고르는 반면 주인공은 자기에게 익숙한 권총을 선택하는데 과연 주인공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엑스트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아카데미물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고 무난한 재미를 보여줬으나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주인공의 신경의 변화가 구체적이고 직접 와닿은 게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루하지 않고 적당한 이야기 흐름 속에서 재미를 잘 캐치해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네크로맨서 프리스트 부모에서 태어난 천재 네크로맨서 이야기, 네크로맨서 학교의 소환 천재 소개하겠습니다. 네크로맨서 프리스트가 세상의 절반을 나눠 갖는 세계, 그 세계에서 변방귀족 가문의 후계자이자 네크로맨서 프리스트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인공은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스켈레톤을 소환하여 영지를 돕는 걸 묵묵히 보고 있었죠. 그런 나날 속에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방인, 주인공은 그녀의 정체를 몰라 곤란하였습니다. 그 부모님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인지하자 방에 들어와 확인했는데요. 이방인의 정체를 알고 있어 소개합니다. 그녀가 전설의 네크로맨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서 주인공은 네크로맨서 학교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학하기로 결정한 주인공,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입학하기 전까지 기본기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은 역대급이라 단기간에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서 왕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한 주인공, 하지만 가짜 가이드를 따라가게 됐는데요. 때마침 진짜 가이드가 나타나 스켈레톤을 소환하여 구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이드의 손길에 따라 이동한 뒤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아카데미 생활이 시작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네크로맨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카데미물의 재미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기본적인 아카데미물 특유의 전개와 재미를 작품 내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빠른 성장과 작품 내 히로인 등 여러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좋았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사라져버린 형을 찾기 위한 동생의 회귀 이야기, 용사 동생은 아카데미 고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동료의 희생 끝에 모든 용왕을 죽인 주인공, 그는 형을 잃고 부산투성이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이 없고 부상 때문에 위험했는데요. 용왕을 압도하는 미지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주인공은 모든 힘을 끌어내 그 존재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빛에 휩싸였고 정신을 차렸을 땐 과거 아카데미 입학 시기였죠. 주인공은 익숙한 풍경에 회귀했다는 걸 알았고 용도를 죽여 모두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혼잣말하던 주인공은 전생의 동료를 만나 얘기하게 됐고 전생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생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회장의 친형이 아닌 다른 학생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학생회장에게 가서 형의 이름을 물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전생의 사건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린 주인공, 형을 되찾기 위해선 힘을 키우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실에서 체력을 기르던 중 전생의 다른 동료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됐고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데 과연 주인공은 용을 죽이고 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회귀 용살자 소재를 합친 작품으로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 주인공 성격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나머진 전부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시한부가 죽고 게임 속 시한부 악역으로 빙의된 이야기, 시한부 천재 암흑기사 소개하겠습니다. 2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유찬, 그는 이너 루나틱 게임을 27번 클리어한 유저였습니다. 아무런 삶에 희망도 없던 주인공은 28번째 게임을 하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가 눈을 떴을 땐 자기가 설정한 능력을 가진 녹수로 빙이 됐죠. 그리고 우편한 시스템이 나타나 편지를 보여주더니 메인 스토리에 최대한 접근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생긴 녹스, 28회차 공략에 나서려 했지만 부정적 특성 때문에 시작부터 잔병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장에 가서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저주를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략하기도 전에 죽겠다고 생각한 주인공,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집사가 등장하여 저녁 식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주인공은 참여하기 싫었지만 가주의 분노를 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죠. 그렇게 주인공 포함한 온 가족이 저녁 식사에 참여했는데요. 가문에 초대받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미래의 녹수를 막으면서 죽일 선역 탈리아. 그렇게 주인공은 자기를 죽일 캐릭터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만족스럽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작화는 나름 만족스러웠으며 선한 역할이 아닌 악역이라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야기 자체적으로도 흥미롭고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죽은 무신이 환생하여 세상을 다시 구하는 이야기. 성자들이 내 제자 소개하겠습니다. 300년 전 멸왕을 죽여 세계를 지킨 무신 김연호. 멸왕이 죽자 탑이 무너졌고 상처를 입은 그는 잔해에 깔려 죽게 됩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300년 후 김주혁의 몸으로 환생했으며 5년 뒤에 멸망의 탑이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생에서 한번 막아본 김주혁은 이번에 제대로 막고 나서 한없이 놀겠다고 다짐합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나타났는데요. 메시지를 이행하기 위해 헌터 양성기관에 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 시험에 참여한 주인공 한국 5대 가문의 제자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주인공은 일관성 있게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렇게 입학에 성공한 주인공은 자신이 쓰러뜨린 5대 가문 제자들과 같은 반이 됩니다. 첫 수업은 시스템으로 구현한 몬스터물이 상대하기. 선생님의 일부러 기죽이기 위해 주인공을 불렀지만 그는 오히려 반기며 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전생의 실력을 한껏 발휘한 주인공은 검 하나로 오크모리를 죽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주인공은 탑을 막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반복적인 패턴을 자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먼 치킨으로서 성격, 빠른 성장, 사이다 등 기본적인 걸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살짝 전개가 느린 점, 악역이 나오면 주인공이 뒤늦게 등장하여 힘으로 해결하는 반복 패턴은 아쉬웠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제자물답게 제자들의 매력을 잘 살려서 먼 치킨 작품 좋아하면 재밌게 볼 거라 생각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여신에게 소원을 빌어 용사보다 강한 힘순 찐 이야기. 용사보다 너무 강해서 힘을 숨김 소개하겠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면서 주인공보다 힘순 찐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 그는 힘순 찐처럼 남몰래 선행을 베풀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었죠.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이 세계로 소환된 상황. 그는 여신을 만나게 됐으며 선행의 대가로 그녀에게 소원을 빌어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힘순 찐으로 환생합니다. 하지만 힘을 들키는 순간 심장이 터지는 페널티가 멋대로 부과됐죠. 시간이 흘러 이 세계에 환생한 지 2년차 고아원에서 힘들게 생활하던 주인공은 자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에라 누나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취를 일삼는 원장에게 찍혀 늑대 신에게 줄 재물로 선택됐죠. 그로 인해 입양 갈 예정이었던 에라는 머리를 잘라 주인공 대신 재물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원장에게 들켰으며 그녀는 원장에게 죽기 직전이었죠. 결국 참지 못한 주인공은 들키기 전에 죽이면 되는 걸 깨달아 원장을 죽이고 에라를 치료합니다. 시간이 흘러 마법 학교 입학 시험 당일 에라와 함께 시험에 참여한 주인공은 그녀와 다르게 힘을 숨기느라 모두에게 평가가 좋지 않았죠. 결국 마지막 시험이 중요했던 주인공 조원과 함께 마무리 처치해야 했는데요. 평민이 귀족을 죽이기 위해 함정에 빠뜨린 걸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무리 다가오자 귀족을 구하기에 나서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재미 자체는 확실한 작품입니다. 힘순 찐 소재를 사용할 때 답답한 구석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개적인 측면에서 재밌게 보다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만족스러웠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